막막한 수시 지원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뭐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대학으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수시 지원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뭐가 있냐, 관심 대학으로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관심 대학을 접근을 할 때 첫 번째, 관심 전형과 관심 모집 단위의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는 것이 대체로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A라는 대학에 가 전형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 가 전형에 땡땡 학과 이런 학과에 내가 전년도 입결이 어땠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것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봅니다. 그 내신하고 거기 이제 전년도 입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우리 집의 내신하고를 비교해 가면서 이거 지원할 수 있겠는데 이거 지원할 수 없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쉽습니다. 그쵸? 예. 이때 이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입결 기준의 모집 요강의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년도 입결을 확인을 하는데 그 전년도 입결은 전년도 입결 기준의 모집 요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년 전 결과를 보신다라고 하면 2년 전의 모집 요강을 봐야 돼요. 3년 전 결과를 보신다. 그럼 3년 전의 모집 요강을 봐야죠. 그 지원 가능 여부 판단을 하는 것은 반드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따져봐야 됩니다.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따져보되 그 이전 모집 요강과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모집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형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형 방법 안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수능 최저의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전형 요소별 비율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는 주변 대학의 전형 변화의 방법을 전형 변화 방법의 변화나 또는 전형 방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주변 대학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위나 아래의 대학 또는 모집 단위를 가리킵니다.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은 한 대학 안에서 그 대학의 전년도와 올해, 전전년도와 올해 이런 비교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대학의 변화가, 즉 위나 아래 대학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관심 대학으로부터 시작한 걸 했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다시 다른 관심 대학에 이거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관심 대학에 저걸 해야 돼. 지겹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관심 대학부터 시작을 하면 이 관심 대학을 하나 봤잖아요. 그럼 또 다른 관심 대학에 또 하나를 보고 또 다른 관심 대학에 또 하나를 봐. 근데 이거 하나를 보는데도 되게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든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보다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방법이다. 되셨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 방식으로 하면 관심대학부터 시작하면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냐면 한 처음에 3개 정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 4번째부터는 될 대로 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막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생산적인 방법일 수 있다. 왜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시작하냐? 이게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정시지원 가능군을 설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 지원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정시에 쓸 수 없는 것을 쓰는 거예요. 정시에 쓸 수 없는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시에 쓸 수 없는 것을 쓴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시에 어디를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정시에 쓸 수
없는 곳을 쓰는 게 수시 지원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정시에 어디를 쓰는지를 알아야, 그쵸? 네, 그 정시에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걸 쓸 수 있잖아요. 정시에 쓸 수 있는 곳의 아래쪽 또는 그것과 수평적인 곳에 존재하는 곳, 그것보다 위에 있는 곳을 수시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 요렇게 쓸 수 있는 여기를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을 선정한다 라는 것이 저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시 지원 가능군을 잡고 그 정시 지원 가능군으로부터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을 선정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냐, 여기는 왜 쓰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정시는 수시는 정시에서 못 가는 것을 쓰는 거다. 정시에 쓸 수 없는 것을 쓰는 건데 여기는 정시에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왜 쓰냐?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여기를 왜 쓰냐? 여기를 쓰는 이유는 현재 정시 지원 가능 군이 곧 수능 성적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어떻게 봐올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 봐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도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을 선정한다. 그럼 이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을 선정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6군데가 아니라 최소 8군데 이상을 하는 거예요. 6군데가 아니라 8군데 이상. 다시 어떻게 몇 군데 이상이요? 8군데 이상. 그러니까 수시지원 희망대학군은, 이 수시지원 희망대학군은 8군데 이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이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시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시를 쓰는데 그러면 그 8개 이상, 그 8개 이상을 몇 개씩 해야 되나요? 이걸 또 물어보실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몇 개 하고 여기 몇 개 하고 여기 몇 개를 해야 되나요? 또 이거를 물어보실 수 있죠.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래를 고민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 원서를 안 쓸 수도 있어요. 다시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여기에 실제로 원서를 안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예. 여기에 실제로 원서를 안 쓸 수도 있지만 여기를 고민했냐 고민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원서는 붙는 원서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좋은 원서는 바로 후회를 덜하는 원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및 모집 단위를 선정하는 걸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즉 희망대학군을 선정을 해서 12개를 선정을 했어. 희망대학군을. 그럼 12개에서 첫 번째 대학에서 전형과 모집 단위와 뭐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선정을 하고 그래서 각 대학의 전형 종류와 방법,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검토를 하는 거죠. 당연히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보면서 이런 이 대학에 A 대학에 내가 A 대학에서 하는 부분에서 그 A 대학에서 하는 부분에서 A 대학의 가전형과 나전형과 다전형이 있는데 가전형의 전형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나전형의 전형별 방법에 어떤 것이 있고 다전형의 전형별 방법에 어떤 것이 있더라. 근데 가전형은 A, B, C만 모집을 하고 나전형은 A, B, C, D를 모두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의 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학의 어떤 전형과 모집 단위를 정한 다음에 그것의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전년도 입결 확인할 때는 반드시 해당 학년도 모집 요강과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년도 입결을 확인해 봤더니 이건 못 쓰겠는데?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릴 수 있기 위해서 지금 6개로 시작하면 안 되고 아까 6개보다 더 모하게 생각해야 된다. 더 많게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수시 최종 지원은 잘 들으세요. 수시 최종 지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학이 이렇게 있어요. 대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정시 지원 가능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두 장을 쓰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서 한두 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두 장을 쓰는 겁니다. 되셨나요? 순서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정시지원 가능군에서 한두 장을 쓰고 그 아래에서 한두 장을 씁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순서를 잘 보십사 부탁을 드렸잖아요. 여기, 여기. 먼저 고민해서 여기를 결정하고 남는 걸 여기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서부터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를 먼저 확정을 하고 이 확정된 부분을 토대로 남아있는 걸 여기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용납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용납이 되는데 여기는 절대 쓰고 싶지 않다. 그럴 수 있죠. 여긴 절대 쓰고 싶지 않다. 왜? 여기는 돼도 안 다닐 것 같고 여기는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여기 한 장 쓰고 여기 5장 쓸 수 있죠. 그러나 여기부터 5장을 쓰고 여기부터 5장을 쓰고 한 장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쓰는 것과 여기를 쓰고 여기를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에 5장을 쓰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매 모의고사별로 여러 풀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닷컴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풀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점수 입력을 하고 지원 가능 대학 보기를 하면 그쵸? 네. 지금 나의 대학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 모의고사별로 저런 풀 서비스에 가시면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모집 시기별 지원 가능 분석대학 가군, 나군, 다군. 저희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보여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요 부분이 지원 가능 군이죠. 그러니까. 되시죠? 네. 요게 지원 가능 군이잖아요. 네. 이게 지원 가능 군이고 이 지원 가능 군을 밑으로 내려와서도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선택지 대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색깔별로 갈 수 있는데 갈 수 없는데 이런 거를 보여드려요. 이건 정밀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 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구나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학과를 붙는다 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합니까? 저걸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저게 대략의 지원 가능선이 필요한 거예요. 정시지원 가능 군은 군물이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범위잖아요. 범위. 이게 한 대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 대학이에요. 그걸 특정한 어느 한 대학으로 규정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출발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범위 자체를 넓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곳에 정리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아이들 성적이 들쑥날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3월, 5월, 6월, 7월을 저렇게 여기서 3월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월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월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월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옆으로 쫙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정시지원 가능 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넓은 범위 내에서 그 범위 전체를 정시지원 가능 군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개 대학이 있다. 그럼 아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10개 대학 중에서 4개 고르자고 해보세요. 10개 대학 중에서 4개 고르자. 그럼 애가 기가 막히게 골라낼 겁니다. 엄마, 여기는 요즘 재단이 안 좋대. 여긴 너무 멀어. 여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다 가려줄 거예요. 저 20개가 있어도 2개나 3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지원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게 뭐 1점 차이로 붙고 떨어져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대학 안에도 어떤 모집 단위는 되는데 어떤 모집 단위는 안 될 수 있거든요. 단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거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실수야. 그래서 이 대학을 빼잖아요. 그럼 여기도 빼요. 지금 포인트 움직이는 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하나 빼잖아요. 그럼 여기도 하나 빼세요. 여기 두 개를 빼잖아요. 그럼 여기도 두 개를 빼세요. 이 원칙이 진짜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냉철하다는 건 저런 걸 객관적이고 냉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뺀다, 여기는 빼고 여기는 안 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냉철한 것이 여기는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객관적이고 냉철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냉철한 건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가 실수일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뺀다면 여기도 빼는 게, 그런 게 객관적이고 냉철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력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착각하기 쉬우신데, 오해하기 쉬우신데, 착각이 아니라 오해하기 쉬우신데, 그러니까 주변의 속도에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이가 실력이 없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흔들리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실력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대로 또 그 실력이 있는 만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은 위로도 아래도 후회가 없는, 그리고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이라는 두 가지의 원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원칙에 맞는 꼭 써야만 하는 원서와 꼭 쓰고 싶은 원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